안녕하세요. 황녀의 쌀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신우의 건방진 행동 때문에 결국 폭발해 신우에게 쌍코피 맛을 보게 해준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31에 결혼하고 두 번째 명절 맞은 새댁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2살 위로, 우리는 8급 공무원 부부입니다. 둘 다 9급 때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최근 나란히 진급했어요. 신규 공무원 급여 둘이 벌어도 시원찮은 수준이라 열심히 아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2세는 내년쯤 가질 계획이고요. 시댁은 홀시어머니와 29살 시집 안 간 신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 때는 일절 도움 없었어요. 둘 다 수험 공부하고 갓 임용된 상태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히 나름 깨끗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당첨돼서 들어왔는데 전세금은 친정에서 빌려주셨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하신 작은 상가 담보로 빚내어 주신 겁니다. 이자는 친정 부모님이 우리 도와준다 치고 내두신다고 하셨고 원금만 갚고 있는데 다달이 정해진 금액을 친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몇 년 뒤에는 빚을 끼고서라도 아파트 사고 싶어서 신혼이라도 많이 안 놀고 악착같이 아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신우는 틈틈이 시집살이 시도했었어요. 누구네는 뭘 해왔다더라 예단 타령에 하루 한 번 이상 안부 전화 강요해 신랑 아침 저녁 갓 지은 밥 먹이라 잔소리에 한 집안 가장 대접해줘라 살림시키지 마라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또한 시시때 때 연락 없이 신혼집 방문 일삼았고 제가 차린 밥 먹으며 맛이 있네 없네 반찬은 왜 이렇게 밥상이 빈약하냐 남편 밥은 잘 먹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제 편이 신랑이 버럭버럭 해줘서 시어머니 신우 금방금방 입 다물고 제가 속으로 삭히며 그나마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석 때문에 일정 상의하다가 정말 제대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첫 명절인 설날 때 제가 너무나 서러움 겪어서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나름 새색시라 곱게 한복 차려입고 갔더니 큰절 드리자마자 싸늘하게 옷 갈아입으라 하시더니 바로 부엌에 넣고 종년 부리듯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야, 넌 이것도 못하냐? 집에서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길래 저러노? 응? 네 부모는 딸을 이따위로 키워 시집 보내놓고 퍽이나 잠이 오겠냐? 라며 막말 쏟아내시던 시어머니십니다. 첫 명절에 그런 시어머니 모습 보고는 벙찐 제가 그때는 어버버 멍청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신랑이 부엌에 들어와 엄마 그만 못해? 소리 지르고 시누이는 악쓰며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왜 그래 아들 키워 남 좋네 아주 시부모 목 놓아 울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큰어머님 고모님 달려들어 좋은 날 웬 큰소리냐며 떼어 말리고 신랑 손에 제가 이끌려 나오던 것이 바로 지난 설날이었어요. 몇 달 냉전하다 시어머니가 사과 전화 오고 신랑이 그래도 내 엄마인데 봐달라 부탁해 다시 왕래하였습니다. 시댁에 가도 싸늘한 기운은 맴돌았지만 처음처럼 그리 나쁘지는 않았네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는데 신랑이 여행을 제안했어요. 설 때 제가 받은 상처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추석 첫날 둘째 날까지만 양가 친척 인사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둘째 목요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하여 일요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여행을 알아봤더라고요. 아껴 사느라 변변찮게 여행도 못 갔는데 둘이서 오붓하게 가을 여행 가자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간만에 돈 좀 쓰자 둘이 결론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신우 또 난리치는 거 아니냐 걱정하니 신랑이 자기만 믿고 걱정하지 마라 하기에 맡겼습니다. 친정에 말씀드렸더니 지난 설에 시끄러웠던 거 아시는 엄마가 걱정스러워 하시기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곤 제가 친정 오빠랑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추석 때 친정 가면 잠깐 부모님과 가볍게 식사만 하고 비행기 타러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얼굴 봐요. 이렇게 미리 인사까지 마쳤어요. 신랑도 시댁에 말씀드렸겠죠? 결국 잘 풀릴 것 같았지만 큰 사단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친정 엄마에게 전화 와서는 퇴근하면 집에 좀 들리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일단 전화로 말하기 그러니 김서방도 데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신랑 퇴근이 좀 늦어서 기다리다가 같이 8시쯤 친정에 도착하였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둘이서 눈치 보면서 먹었어요. 앉아있던 엄마가 밥상 치우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김서방, 넉넉치 않은 살림이지만 우리 딸 곱게 키웠다네. 우리 딸 시집가서 싹 이쁨 못 받는 거 알고는 속 많이 알았다네. 그치만 사위가 착하고 이뻐서 위로받고 살았네. 우리 딸이 자네 같은 남편 둬서 다행이라 늘 생각하네 하시고는 그런데 이번에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신우라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여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 잘난 따님이라 전세금도 안 보태주고 그걸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세요? 시집 오면서 예단 하나 준비 못한 집구석 알만하네요. 어디 명절 연휴에 시댁 어른 모실 생각 안 하고 놀러다닐 궁리를 한답니까? 딸년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정말 교육도 더럽게 시켰네. 이렇게 욕지거리 섞어가며 저리 소리 질렀다네요. 너무 황당한 엄마가 시어머니 바꿔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전화를 바꾸라 말아 하냐며 꽥꽥 대다가 전화를 확 끊었답니다. 이야기 듣다가 제가 손 떨고 입술 떨고 눈물 쏟고 신랑은 무릎 꿇고 사죄만 드렸어요. 아직 아빠한테 전달 안 했는데 아빠 오빠 알면 집안 뒤집어진다고 어찌할 거냐 물으시는데 신랑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번만 더 맡겨주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둘이 정신없이 시댁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 다 집에 있더군요. 그간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신랑이 나섰는데 이번엔 눈 뒤집힌 게 제가 먼저 악을 썼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우랑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냐만 물으니 그래 이년아 어쩔래? 하더군요. 야 이 또라이야 뒤져볼래? 라며 소리 질렀어요. 평소 그런 말 안 쓰는데 눈이 돌아가니 욕이 잘 나오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달려들어 머리채 잡기에 저도 싸다고 한 방 달리고 같이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어요. 그 순간 아픈 줄도 모르겠고 있는 힘 다해 미친 듯이 머리털 뽑아놨어요. 제 키가 168, 신우가 155 정도 체격이 차이가 납니다. 신우 그날 제게 엄청 많이 얻어맞았어요. 싸움은 처음인데 본능적으로 여기저기 막 패게 되더군요. 그땐 정신없어 몰랐는데 신랑은 시엄마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대요. 제가 너무 잘 패길래 패게 그냥 놔두는 게 돕는 거라 생각했대요. 시엄마가 악쓰며 버둥거렸는데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제야 정신 조금 차렸는데 신우가 쌍코피 흘리고 있었고 그냥 가방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왔고 신랑도 쫓아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래도 제가 자기 여동생인데 미안하다고 했더니 신랑은 씩 웃으며 전혀 아니라고 걔는 좀 혼나봐야 된다고 그러네요. 자기 손으로 패면 더 심하게 맞을 텐데 새언니한테 맞아서 쌍코피로 끝날 걸 감사해야 된대요. 전화 미친 듯 오고 고소한다는 소리도 오가는데 신랑이 뒷정리할 테니 걱정 마라 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후로 신랑과 상의 끝에 신호 안 보기로 하고 둘이 외식하고 들어왔어요. 집 앞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했어요. 행여나 연락 없이 쳐들어오면 이번엔 자기 손에 맞는다는 신랑 말에 겁먹고 안 온 것 같아요. 신랑 카톡으로 구구절절하게 긴 글이 도착했는데 오빠한테 실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빠는 우리 집의 희망이었는데 여자한테 미쳤다는 둥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뉘앙스로 썼더군요. 아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신랑이랑 한잔 했는데 신랑이 너무 속상해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잃고 워낙 형편이 어려워 친척들 도움으로 간신히 학업 이어나갔는데 학원 하나 변변히 못 다녔는데도 신랑이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장학금 지원해주는 곳으로 진학해 장학금으로 졸업했고요. 실제로 대학 때부터 행시를 계속 준비하기도 했지만 수없이 떨어지다 현실 타협한 게 구급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평생 직장 구하고 저와 결혼도 하고 장인 장모님도 믿어주셔서 자기는 행운하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안 그랬나 봅니다.
공부 잘하는 장남이 팔자 골쳐줄 거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잘난 아들 배출하면 준 재벌가 며느리 맞아서 집 해주고 차 바꿔주고 생활비 준다는데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가족끼리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아무리 헛꿈꾸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자고 해도 안 됐나 봐요. 동네에서 유명한 수재였던 신랑이 끝내 9급 들어갔을 때도 합격한 걸 기뻐하기보다 시모 신우 울면서 말렸다고 하네요. 같은 9급 공무원 아내랑 결혼한다 했고 처가도 넉넉찮은 살림이지만 전세금 빌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단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머님 너무 울어서 앉아 들어 누우셨대요. 겨우 이렇게 살려고 힘들 세월 참은 거냐고 했답니다. 결혼 전 이런 문제로 제가 좀 힘들었는데 신랑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믿고씩 올렸어요. 신랑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살아온 심성 바른 사람인데 남들은 그렇게 바라는 공무원 합격하고도 공무원 며느리도 성에 안 찼다 난리네요. 신랑에게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분수 맞지 않는 기대가 늘 짐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내기까지는 못 미치도록 늘 100% 내 편에 서주는 거고요. 덕분에 유별난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신랑과는 돈독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님 닮은 걸까? 우리 신랑은 시모 신우랑 참 다르긴 해요. 신랑 말이 제가 신우 팰 때 한편으론 후련했대요. 신우 못되게 굴 때마다 지어받고 싶어도 아버지 없이 어렵게 큰 동생이라고 짠한 마음에 손 한 번 못 올렸는데 제가 시원하게 두들겨 패니까 좀 웃기긴 했다네요. 시어머니가 신랑한테 전화로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한테 손을 대냐고 못 베어 먹은 집 딸년이라고 욕하는 걸 옆에서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랑 동생이 열등감이 깊은 것 같다고 그저 미안하다는 신랑이네요. 너는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마누라 편만 드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께 엄마는 그럼 나는 안 불쌍하냐고 소리치는 신랑. 신랑 불쌍해서 더 이야기 안 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시댁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보살펴 주신 큰 집에는 가야겠다고 신랑 혼자 잠시 다녀오기로 했고요. 아빠 눈치채실 것 같아서 원래대로 둘째 날 점심쯤 친정 갔다가 공항 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신우, 문자 카톡, 전화 다 무시하는 중인데 아까 신우가 신랑한테 보낸 카톡이 신경 쓰이네요. 오늘 저녁엔 꼭 보자고 시댁으로 안 오면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그 소리에 바로 전화하여 막 야단쳤는데 꼭 넷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으로 올지 모르니 저녁 나가서 먹고 늦게 들어오자고 외출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 소리 할지 들어보고도 싶네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주먹질까지 오간 사이에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뭔 소리 할지 궁금하네요. 신랑은 필요 없다고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